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세상 시작합니다.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일상에서 때려야 될 수 없는 돈, 오늘 주제로 삼아볼까 합니다. 돈 관심 많으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지폐, 예술과 지폐, 예.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현재 지폐 중에서 제일 오래된 1,000원 지폐의 초상은 누구일까요? 퇴계이왕, 세종대왕, 예. 퇴계이왕. 퇴계이왕입니다. 예. 네. 맞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퇴계이왕까지는 대부분 쉽게 알아맞히는데요. 퇴계이왕이 몇 명 그려져 있을까요? 딱 한 분만 그려져 있는 걸로 전 생각했는데요. 예,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정답은 2명입니다. 그럼 한 명은 어디 있나? 뒷면에 보시면은 퇴계이왕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겸재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 예, 계곡 옆에 있는 정자에서 머무는 모습, 이런 뜻인데요. 거기 정자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퇴계이왕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할 수가. 제가 봐야 되겠어요. 네. 다들 이 이야기를 퀴즈를 내면은 전부 다 이제 막 지폐를 꺼내가지고 막 돋보기 들여다보시 이제 찾는데요. 그 겸재정선이 뒷면에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은 정선이 뭐 실제로 본 모습이 아니라 퇴계이왕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상상 속에서 저렇게 이왕 어르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거죠. 2,000원짜리 지폐 앞에 초상이 있고 저기 그려진 꽃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매화입니다. 매화. 예, 매화입니다. 그럼 왜 퇴계이왕의 초상 옆에 매화가 그려져 있느냐? 그 이유는 퇴계이왕이 요즘 표현으로 매화 매니아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퇴계이왕 저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매화의 물은 주었느냐? 라는 말이었대요. 예. 그만큼 살아생전에 매화를 가꾸고 감상하고 사랑한 아주 우리나라 그 문인들 중에서 매화를 유독 사랑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분이 저 퇴계이왕입니다. 1만 원권 지폐를 보시면요, 뭐 우리가 흔히 배춧잎이라고 표현하는 배추 색깔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배춧잎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저 뒤에 그려진 그림은 1월 오봉도라는 그림입니다. 현재는 미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저거 미나는 아니었고 그 궁중에서 그린 관하였습니다. 일, 해, 월, 달, 오봉 5개의 바위산 봉우리, 그리고 봉우리 사이에서 쏟아지는 폭포, 장수와 푸르름을 상징하는 소나무, 그리고 그 밑에 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월 오봉도가 왜 세종대왕 뒤에 그려져 있을까요? 보통 임금님 뒤에. 예, 맞습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임금님 뒤에는 항상 저렇게 1월 오봉도를 세웠다 그래요. 임금 뒤에서 1월 오봉도가 저렇게 항상 병풍으로 1월 오봉병이라고 합니다. 그 병풍을 항상 세워놨고, 그리고 조선시대 그 기록 그림을 보면요, 절대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어요. 뭐 다른 뭐 이렇게 신하 모습이나 뭐 이런 서민들 모습은 다 그려도 절대 왕은 그리지 않았어요. 대신에 왕이 어디 있나라고 알려고 하면은 저 1월 오봉도를 찾습니다. 왕 대신에 1월 오봉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세종대왕 뒤에 1월 오봉도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불이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국민정음이 또 저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뭡니까? 발명품들. 예, 바로 그 철구기부터 시작해서 그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통해서 이뤄냈던 저런 과학 문명을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노석준 소장님, 이 지폐도 하나의 작은 공간 안에 여러 의미를 넣는 거다 보니까 구도는 어떻게 보이세요? 기본적으로 모든 지폐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상징하는 유명 인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이 했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인물이 제일 중점이 돼서 크게 들어가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패키징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패키징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집회는 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이번 주제를 보고 외국 화폐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파운드에는 영국 여왕이 들어가 있었고 이제 뭐 점차적으로 바꾼다고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로에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유로에는 근데 다리, 뭐 문 이런 식으로 건축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의리의리한 성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유로에는 인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게는 한 특정 나라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 나라가 쓰니까 이제 그 여러 나라가 잘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어떤 인물은 A 나라는 존경하지만 B 나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합의가 어려워서 그래서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양식들로 채워넣은 그렇죠. 것 그 같더라고요. 건축물은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합의가 되기 쉽고 아마 또 몇몇 나라의 그런 균형을 아마 취했을 겁니다. 네. 네. 또 새로운 개념의 화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저희 잘 돈 안 들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굉장히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암호화폐들 또 이제 디자인에 대한 그 이슈들이 있는데요. 화폐라는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화폐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로고라든지 그런 표현 색깔 이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코인처럼만 보이지만 거기에 뭐 개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B라는 대문자 B에 큰 기둥이 두 개가 겹쳐져 있고 마치 달러와 같은 그런 느낌도 연상이 되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심볼을 넣어가지고 좀 공간을 확장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화폐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로다, 달러다, 한국 뭐 돈이다 이런 거를 이 디자인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크기로도 알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가상화폐들은 그런 심볼을 통해서 이 화폐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자이너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종이 그 노트라 그러죠.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이 쪼가리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가치 부여가 돼서 그게 이제 이런 어떤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고 사실은 그런 걸 자세히 보면은 이게 다 가상적 존재죠. 이게 가상적 존재.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건데 가치를 부여한 거고 모두 약속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이 종이라는 걸 안 쓰고 신용카드가 됐건 가상 화폐 쪽으로 나오고 해서 돈의 디자인이라는 것도 되게 재밌지만 그 돈이 갖고 있는 그 원래의 의미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게 뭐 미국 기축 통화가 가장 중요한 힘을 얻으면서 사실 이제 미국이 금리 올리고 내리면서 우리가 다 영향을 받잖아요. 전 세계가 뭐 전 세계가 다 완벽하게 영향을 그래서 받죠. 더 이 얘기를 하자면 더 재밌는 얘기가 많겠지만 사실은 그런 가상적인 존재인데 뭐 그렇다고 그냥 거기 그 지폐에다가 숫자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우리의 그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이제 또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 지폐의 다른 또 지폐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5,000원권 보시면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율곡이이 그리고 저 뒷면에 있는 그림은 율곡이이의 어머님인 그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5만 원권 가장 뭐 역사가 짧은 5만 원권은 당시에 그 누구를 화폐 인물로 넣느냐 논란이 많은데 우리도 여성 인물이 한 명 지폐 인물에 선정돼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관순 열사와 신사임당이 뭐 이렇게 서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각축을 벌이다가 신사임당이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5,000원권에는 아들, 5만 원권에는
어머니 모자가 이렇게 들어갈 이제 모자가 대단한 들어감으로 인해 집안이네. 가지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집회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얻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신사임당뿐만 아니라 좀 제가 집회를 보면서 좀 우리나라 집회에 선정된 인물의 좀 한계라 그럴까요? 아쉬운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리학적 인물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다 보면은 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영국의 20달러 집회에는 이 윌리엄 터너, 예, 저 윌리엄 터너 아주 젊은 시절 모습이죠. 저 윌리엄 터너의 모습이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덴마크의 가장 고액 화폐는요, 그 안나 앙케르 부부. 덴마크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화가가 있거든요. 그 부부가 공동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최고액 지폐를 장식했다고 들었거든요.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경우에는요, 40년인가마다 모든 지폐 인물을 한 번에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선정된 인물을 보면요, 과학자, 기업가, 소설가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일본 전체 국민들이 그 선정된 인물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인물 거기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물론 그 선정된 인물 중에는 간혹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일제 강점기하고 관련 있는 인물이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거부감이 드는 인물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인물들을 집회에 선정함으로 인해서 새로 위인으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핀란드 집회는 이제 그 알베르토 그 건축가가 올라가 있고, 그 아마 그 프랑스 스위스 스위스 거기에도 이제 그 르코르비지에가 원래가 이제 스위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코르비지에가 올라가 있고 해서 사실 굉장히 그런 그 어떤 관점들이 아직도 이렇게 성리학, 주자학 이런 거에 갇혀 있는 게 참 안타깝죠. 장영식, 뭐 누구나 아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과학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아직 이 21세기조차 장영실을 바라보는데 좀 한계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어떤 장영실은요, 네. 천민 출신이었어요. 네. 사실은 우리 5만 원권 집회가 여성으로 정해지기 전에 장영실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과학자를 집회인물로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일부에서는 극히 일부겠지만 아니 그 천민 출신을 어떻게 집회에 넣으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제가 뒷얘기로 들었거든요. 아직 그만큼 우리의 사고가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예술인, 예술인을 집회인물로 넣는다 그러면 아직도 저항이 꽤 심할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인물을 선정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의견들이 다 많아서. 그래서 집회 디자인할 때도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거기 들어가는 것들을 어떤 거를 또 넣어야 되느냐까지 고려할 게 참 여러 가지인데, 문득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화폐 속의 그림이 실제 할까?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있나요? 있지 않나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뭐 신사임당의 조충도라든가 뭐 네네네. 저는 이 원화도 궁금하고요. 네네네. 저도 뭐 요번에 좀 알게 됐는데요. 그 1만 원권 세종대왕 초상화는 뭐 우리 유명한 화백인 김기창 화백이 그린 초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율곡 2하고 신사임당 초상화의 경우에는 이종상 화백 한 분이 아마 이왕이면 한 분이 같이 그린 그림을 초상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1,000원권 초상 경우에는 이유태 화백이 그린 초상이라고 하네요. 아마 선정되고 나서 초상화의 대가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 집회 안에 담긴 그림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저도 어쩌면 처음이고 여러분도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집회 속에 담긴 명화 그리고 그 뜻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